반드시 필요한 소통 토크, 필통 톡. 공교육으로 대입 준비하기. 공교육 안에서 정말 어떻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느꼈던 바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일단은 기초 자료로서 어디 가라고 하는 사이트를 어머, 이런 정보까지 제공해? 공짜라서 못 믿겠죠.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는 날이면 비행기도 잠시 멈추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아무런 정말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이렇게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교육열만큼이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리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즘 이분 정말 바쁘십니다. 그래도 필통톡은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부총리님, 요즘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자주 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수능 지금 킬러 문항 네. 또 이제 사교육 카르텔 문제로 사실 많이 바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많이 걱정하는 학부모님도 계셔서 그쵸.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네네. 그리고 부총리로서 이렇게 바쁘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은 좀 덜 바쁜 게 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만큼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진짜 중요한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통 토크, 필통 톡. 오늘의 주제 더욱 궁금합니다. 뭡니까? 네, 오늘 필통톡 주제는 공교육으로 대입 준비하기입니다. 네. 공교육으로 대입 준비하기. 네. 사실 그 학부모들이라면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오늘은 이제 특히 공교육 현장에서 예수고 계시는 두 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인사를 직접 좀 부탁드려볼까요? 아니면은 우리 장관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네.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까? 네. 예, EBS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시는 최서희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사실 그 며칠 전에 EBS를 왔다 갔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이 이제 방송하시는 걸 직접 봤는데요. 정말 너무 수고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지키는 공교육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그중에서도 대표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성환 선생님은 이제 대교협이라고 해서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그 총장님들이 모인 그런 그 협회인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입학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또 이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아,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공교육으로 대입 준비하기인 만큼 두 분이 정말 오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소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소희 선생님.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요.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고요. 또 EBSI의 대표 강사로서 이제 EBSI를 활용해서 우리가 공교육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서 정말 어떻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진실의 눈빛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학생들과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느꼈던 바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실질 방안까지 오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장관님. 네. 사실 그 이제 교육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여쭐게요. 예, 사실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사실 정말 좀 충격적인 단어잖아요. 교육의 킬러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단어 게 자체가 좀 너무 강하죠. 네, 사실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그게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드시 좀 이제 이번에 좀 이제 없애야겠다 하는 건데요.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사교육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면 훨씬 유리해지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이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면 결국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교육에서는 안 다루는데 사교육에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시켜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그동안 그럼 뭐 했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비판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교육만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방향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수능을 봤는데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공정한 사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수능 출제의 원리도 기본 그 원리도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의미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어려운 문항이거나 정답률이 낮은 문항 이런 걸 킬러 문항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킬러 문항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육 과정 안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 범위 바깥의 지식을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변화를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이요. 뭔가 줄 세우기를 쭉 해가지고 이 문제 함정인데 맞춰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네가 우리 학교 교육 과정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 공부를 했을 때 도달해야 될 성취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해야 될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역량을 잘 배웠고 잘 학습을 했고 도달을 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 라고 하는 것이 수능의 목적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정말 문항을 질적으로 타당도 있는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능이 이제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교육의 선생님으로서 제 네.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대입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 학생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입장으로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라도 그 오류에 대한 그 아까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범위 바깥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 취지는 정말 찬성을 하고요. 실제적으로도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에러 코렉션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있으면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체제에서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학생들한테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학업 역량에 대해서 키워주는 그런 학습을 계속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차분하게 공부하고 결과를 보고서 전략을 세우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항상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좀 걱정을 계속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이 학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학원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오게 하려면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 따로 하지 않으면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불안 심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조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거를 문항으로 조장을 하는 거니까 정말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늦게나마 이걸 이제 단호하게 이제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이 사교육의 그런 이제 좀 불안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 정말 공교육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이제 그 왜곡되고 과대 이제 홍보가 돼서 사교육을 받아야지 수능을 잘한다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인식이 팽배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교육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공교육계 전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뭐 얼마든지 그 원론적으로는 공교육에서 잘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거를 평가받는 게 당연히 수능 시험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계속 이제 아이들이 내몰린 거거든요.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교육에 좀 제대로 된 그런 발전도 힘들다. 또 학부모님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또 사교육 비용 대신에 힘들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힘들고 그래서 좀 이번에 정말 문제 제기가 많이 됐고 또 이게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말 이만큼은 꼭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공교육에서 충실하게 출제돼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지 않고도 공교육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사고력을 갖춘 아이들이 좋은 점수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또 변별력 있게 점수가 나오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그렇게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택한 방법은 사전에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선생님이 여러 반을 들어갈 텐데 우리가 사전에 어디까지 아이들을 성취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교육적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을 다 협의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교육을 다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서 문항을 출제할 때, 이 문항을 개발할 때 정말 우리가 가르친 그 범위 안에서 냈는가?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르친 범위 안에서 타당한 문제가 나왔는가? 이거를 검토하는 기간을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긴 시간들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변별력을 자연스럽게 확보를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이제 출제하던 방식에서 좀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도입을 한 게 그 현장 선생님들이 좀 많이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격리된 채로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팀들 말고 별도의 팀을 이제 따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은 이게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만 가려내는 역할을 임무를 드리는 거죠. 팀이 따로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은 출제된 문항들 중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살아남은 마지막 문항들은 자연스럽게 킬러 문항이 아닌 문항들로 충분히 이제 변별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이번 이제 9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번 수능에서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근본적으로 킬러 문항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공교육 내에서 문항이 출제되고 변별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보완제 역할을 넘어서는 사교육은 분명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사교육을 찾는 사례들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사실은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실에 가까운 얘기일 텐데요.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아갈 때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정보가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면의 행간은 내가 듣고 싶은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저희 대교협 쪽으로 이제 예산 지원을 해주시거나 해서 일단은 기초 자료로서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예, 충분하진 않더라도 실제 각 대학들에서 실제적인 입시 결과를 50%, 70% 선으로 잡아서
그것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신이 교과 전형을 썼을 때는 교과 전형이 학과마다 어느 정도의 그 입시 결과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기 때문에 정성 평가라서 일괄적으로 그 교과 등급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대교협의 쌤 어디가라고 하는 곳에서 대입 상담교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이나 내지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본인의 강점이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제가 거기서 또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전국의 약 1,800개 고등학교에서 십시일반 다 이제 DVD를 모아서 저희들이 실제 입시 결과랑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통해서 좀 가공을 좀 시켜놓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보를 찾으려면 충분히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종합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내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형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통톡이 좋은 게 이런 네.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다는 맞아요. 게 네. 또 뭐 필통톡의 좀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지원은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관님. 맞습니다. 사실 아까 불안 마케팅 얘기했지만 학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게 정보가 없어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충분히 이제 공교육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대교협의 그 이제 대입 상담 센터를 좀 계속 저희들이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고요. 그 17개 이제 시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서비스도 더 활성화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공교육 내에서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상담을 강화하면 불안 마케팅이 시작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바로 이제 공교육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교육 쪽으로 가는 길목을 딱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필통톡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대학 어디가 사이트는 저희 교사들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EBS 사이트가요, 꼭 한 번만 들어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누구의 사주를 아니 정말 제가 알수록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이트를 계속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런 정보까지 제공해? 이런 맞춤형까지? 이런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막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AI를 이용해서 수준별로 맞춤형 강의 제공해주고요. 맞춤형 문제를 합쳐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만 풀어봐. 그리고 뭐 입시 관련된 컨설팅 당연히 있고요. 각 대학별 논술 문제들을 해설해주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 Q&A나 이렇게 센터 그 탭에 남길 수가 있어요.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남겨주시면 또 적절한 안내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보가 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보가 없어서 불안하다, 또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듣고 싶은 정보가 없어서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학 어디가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EBS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또는 나는 정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그 창구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학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학부모 교실들도 운영을 할 거고, 입시에 관해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안내를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사교육에 내가 돈을 내고 가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과,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과 이제 연동이 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학원에 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데이터가 학교에 있는데 학교 교육을 좀 믿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첨언을 좀 드리면 그 서울시 교육청 프로그램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만든 겁니다. 네. 그런 얘기는 직접 안 해주시면 우리 아무도 해줄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도 우리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서울 안에 팀 선생님들이 한 16분이 계신데 프로그램 팀 선생님들이 거의 수시철 되면 한 4, 5주 정도는 집에 못 들어가고 주말에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성격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너 얼마나 센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분이 처음에 사교육에서 컨설팅 받은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시고 서울 쪽에서의 내용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거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 말이 그분을 빵 터뜨렸습니다. 공짜라서 못 믿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지불한 재화가 있었을 때 더 신뢰도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마케팅에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선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공교육에서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활용되는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일단은 스스로 체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기본기는 갖춰놓고 왜 해석이 다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조금 더 나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돼야지 내가 어디 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쪽 빨리기 쉽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 신뢰가 이제 약하면 아무래도 사교육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가시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교육부나 뭐 교육계가 책임이 많죠. 신뢰를 이제 충분히 못 얻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학부모님들이 의심하고 이제 사교육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좀 그 킬러 문항도 없애고 또 사교육 카르텔도 좀 조사해서 정말 뿌리를 뽑고 하면 저는 공교육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이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더 이제 기능을 강화해서 정말 좀 더 공교육이 신뢰받고 사교육 안 가시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이게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또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공교육으로 대입 준비하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2부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